이번 시간에는 워캐드 캡처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그리고 워캐드 캡처를 해서 우리 PCB 에디터까지 넘어가는 과제, 이 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캐드 캡처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PCB를 만들고 회로도를 그리려고 하면 워캐드 캡처의 기본 설계 플로우나 아니면 PCB 에디터의 기본 설계 플로우를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예시 파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워캐드 캡처라고 하죠. 그래서 워캐드 캡처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들 PC에 다 워캐드를 설치하셨으면 시작 프로그램 눌러보시면 모든 프로그램, 자, 그리고 들어가면 카덴스라는 게 있죠. 카덴스, 얘를 눌러보면 릴리즈 16.5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워캐드 캡처 CIS 또는 워캐드 캡처가 있을까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고, PCB 에디터는 워캐드 PCB 에디터라고 있죠.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는, 자, 전체적으로 이 캡처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나면 PCB 에디터로 넘어가서 PCB를 설계를 하시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워캐드 캡처의 기본 설계 플로우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당연히 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이럴 때 나오는 게 우리 .opj 파일 그리고 .dsm 파일, 이 두 가지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자, 환경 설정이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 도면 사이즈 정도 봐두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밀리미터 사이즈, A4 사이즈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나면 줌인이나 줌아웃이라고 해서 이런 단축키들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조금 살펴봐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럼 캡처에서, 자, 세 번째, 자, 라이브러리 추가라고 있죠. 자,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전부 불러올 소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들 전부 다 추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러오고 싶어도 기본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 없다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기본되는 배치나 배선들, 자, 이 부분 배치나 배선을 좀 깔끔하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작업에 대한 감점 요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배치 배선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배치 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에디트 파트에서 부품들 불러오는데, 자, 우리 VCC나 GND 같은 경우, 자, 얘네는 뭐라고 해요? 파트가 아닌 이 VCC, GND 심볼 메뉴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봐두실 부분이고, 자, 어노테이트라고 해서 레퍼런스를 자동 정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이따 보실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창, 그리고 스케매틱 페이지 창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 하셨으면 우리 DRC 체크라고 해서 디자인 룰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에러 체크에서 에러가 나면 전부 다 수정을 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다 하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 이제 PCB를 넘어가기 위해서 PCB의 풋프린터. 그래서 PCB 풋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 스키매틱에서는 소자를 불러왔지만 여러분들 이제 PCB 풋프린터는 PCB에서 쓰일 부품들을 보시는 거고, 이런 부품들은 전부 다 PCB 속에 들어가면 워캐드 캡처에서 라이브러리로 나왔던 거, PCB도 라이브러리, 기본 제공되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PCB 풋프린트는 여러분이 외우시거나 아니면 PCB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저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보시게 되면 RS400이다, 이런 값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PCB를 넘어가기 위한 작업, 자, 넷리스트 생성을 하게 된다. 자, 넷리스트 생성을 하시게 되면 넷리스트에서도 에러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들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시면 PCB 에디터 설계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 꼭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쭉 보셨는데 이게 전부 오아캐드 캡처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플로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다시피 오버캐드 캡처에 대한 기본 설계 플로어를 보셨고요. 자, 오버캐드 캡처에서 기본 설계가 다 끝나면 자, 아까 봤던 넷리스트 생성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오버캐드 중에 PCB 에디터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PCB 에디터의 기본 설계 플로어라고 해서 자, PCB 에디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나온 게 아까 봤던 넷리스트를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넷리스트를 읽어드린다라는 거, 우리 첫 번째 봤던 오버캐드 캡처에서 여러 가지 소자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소자와 매칭되는 부품 리스트 이런 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부품 리스트를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풋프린트나 이런 게 매칭 안 되면 부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도 부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다 어디 가서 잡느냐?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플로우 오버캐드 캡처 넘어가서 잡고 전부 다 다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실 단계는 환경 설정을 해주시는 단계예요. 자, 오버캐드 캡처에서와 달리 PCB 에디터는 환경 설정 자체가 할 게 좀 많습니다. PCB를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PCB 자, 전체적인 보드에 대한 환경들도 다 잡아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뭐 우리 카퍼를 예를 들어 씌워야 된다 그러면 카퍼에 대한 환경도 잡아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환경을 잡아야 될 설정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이 환경 설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환경 설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PCB 다 보셨을 거예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만 열어봐도 전부 다 PCB 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B 기판에 뭘 하느냐? 보드 아웃라인. 그래서 보드의 규격 자체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보드 규격을 설정을 하고 나시면 이번에는 자, 컨스트레인트 설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선에 대한 거, 그래서 두께나 간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 부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헷갈리셨다 치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했는지 기억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다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시험 볼 때 규격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실격 또는 뭐 감점 요인이 돼서 점수 미달로도 실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네 번째 다 끝나고 났으면 다섯 번째로 이번에 할 거. 자, 여러분들 부품 배치를 해라 라고 하면 배치도 하셔야 되고 배선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컬러 설정은 여러분이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배치 배선에 자, 기구홀 추가. 여러분들 PCB판 그냥 나오면 얘네를 던져 놓을 수는 없죠. 고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기구홀도 추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여섯 번째, 자, 설계 검사. 검사를 하지 못하고 검사에서 에러가 났는데 이걸 잡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감독관한테 확인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 감독관이 다 전부 에러를 잡으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에러 잡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작업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에러 검사는 자, 스테이터스라는 곳에 가서 검사한다. 자, 보드명 추가는 보드명 추가를 여러분 시험에 주게 되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보드명 추가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다 하고 나시면 자, 일곱 번째로 이제 드릴 차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커버 파일을 생성한다라는 거. 자, 이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게 되는데 자, 드릴 차트 생성은 여러분들 어려울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커버 파일 생성, 아트워크 파일을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art 파일이라고 얘를 생성하시게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6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한 것까지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다 그려서 보여드릴 시간은 안 되고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는 수업 때 다시 따라오시기로 하고요. 자, 미리 그려져 있는 파일로 어떤 건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보신 오버캐드 캡처 프로그램입니다. 자, 상단 좌측 상단에 보면 오버캐드 캡처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열려 있는데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창이 페이지 1이라고 해서 이게 페이지 창입니다. 페이지 창. 스케매틱 페이지 창. 그리고 좌측에 보면 땡땡땡땡이라고 제가 파일명을 저장을 해놨는데 자, 이쪽이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창들 여러분들 페이지 1에서는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하는 창이고요. 자, 0000이라고 제가 파일명을 저장해 놓은 이 .dsm 파일, 이건 프로젝트 매니저 창입니다. 자, 프로젝트 매니저 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보시면 자, 디자인 룰스 체크도 있고요. 우측에 보면 크리에이트 넷리스트에서 넷리스트 생성하는 것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에서는 절대 그 두 개의 툴바들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창에서 해야 될지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페이지 1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IC나 OPMF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 저항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우측에 보면 자,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파트 있죠. 자,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쳐가지고 불러오면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게 되면 이 OPMF LF356이라고 되어 있죠. 자, 파트 리스트에 LF356을 치시면 이렇게 LF356에 대한 거 아래 기호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불러서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되고요. 자, 넷리스트 넘어갈 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넷리스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풋프린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DSM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에디터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고 있죠. 그래서 속성을 들어가셔서 자, 이 안에 뭘 채워주시느냐, 풋프린트가 전부 다 매칭되게 채워주셔야 돼요. 이걸 채우지 않고 우리가 PCB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할게요. 자, 그래서 넷리스트 생성을 눌러보면 이렇게 뭐 경고창이 뜬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 그냥 yes 하고 넘어오면 아래 박스에서 전부 다 체크 하실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PCB 창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미리 넘겨놓은 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좌측 상단에 오아케이드 PCB 디자이너 뭐 프로페셔널 어쩌고 딱 있습니다. 자, PCB 에디터 창입니다. 자, 이 창에서 보시면 저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자, 맨 처음에 보실 거는 좌측 상단에 플레이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누르시면 자, 이쪽에 플레이스먼트 리스트라고 해서 부품들이 내가 불러온 소자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얘들 가지고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 부품 배치하고 배선하고, 그리고 딱 보시면 이렇게 아웃라인, 보드 아웃라인도 그려주셔야 되고, 자, 보드에 대한 우리 그리드 값 볼까요? 상단에 보면 그리드 토글이 있는데 이 그리드에 대한 거, 이런 그리드도 왔다 갔다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이는 자, 상단 치수도 기입해 주셔야 되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자, 부품 번호들 이런 것들도 규칙성이 있게 좀 깔끔하게 정렬도 해 주셔야 되고요. 배선도 자, 이렇게 노란색 보이는 게 바텀 배선입니다. 녹색 배선이 탑 배선이고요. 그래서 탑, 바텀 배선도 좀 깔끔하게 정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렇게 드릴 차트가 있습니다. 이런 드릴 드로우라는 파일을, ART 파일을 하나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드릴 차트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중간 진행 과정은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쭉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최종 화면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전체 화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가 떠야 되고, 자, 우측에 보면 비저빌리티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결과물 같은 경우는 자, 탑면 하면 탑면만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바텀면 하면 바텀면만. 자, 솔더 마스크 탑면 하면 동방면이에요. 동방면. 자, 탑면. 자, 솔더 마스크 바텀면. 그리고 나면 자, 여러분들 실크 스크린 탑면. 또 하나 드릴 드로우 해서 드릴 차트까지 포함된 드릴 드로우. 이렇게 해서 PCB에서는 6개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디스플레이에서 스테이터스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 DRC 눌러보면 자, 녹색이 돼 있죠. 여기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는 에러 꼭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비저빌리티에 6개 필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최종은 자, 우리 오아케이드 캡처에 있는 스키매틱 1장, 그리고 비저빌리티에서 탑,
바텀, 드릴 드로우, 실크 스크린 탑, 그리고 솔더 마스크 탑, 솔더 마스크 바텀에서 최종 출력물 7장이 나와야지 시험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자, 더 자세한 거, 세부 사항은 이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 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큰 그림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